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들 잘 보내셨고요. 네, 잘 보냈습니다. 날이 좀 덥죠. 후텁지근하고. 더워졌어요. 오늘 저 쇼미더 뉴스에서 아주 좋은 뉴스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요.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정상 기자 첫 번째 보여줄 뉴스 뭡니까? 네, 점령군 논란. 네. 주말에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네, 뭐 주말에 진짜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목요일에 이 대선에 출마 선언한 뒤에 이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육사 시인의 딸을 만나서 해방 전국에서 친일파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역사에 유감을 표시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친일 청산을 못하고 이 친일 세력이 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다시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점령군 중요합니까? 네, 점령군 매우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쳐요? 밑줄 99개. 왜요? 미 군정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서울에 진주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1945년 9월 9일. 입니다. 그랬죠. 네. 당시 이 미군이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물론이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9월 9일에 이 조선 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아서 이 총독부의 일장기를 내리고 거기에 이제 그 미군의 성조기를 게시를 했습니다. 야, 그 아주 깨알 현대사 깨알 지식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끝나고 가져가시고. 네. 네, 어쨌든 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지사는 이 당시 미군은 한반도를 패전국인 일본의 일부로 취급을 했고 또 포고령을 통해서 스스로 점령군이라고 표현했다라면서 이 주한미군은 독립정부의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주둔한 만큼 이전에 이제 미군과는 명백히 다른 성격의 군대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1945년 9월 9일 저도 오늘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좀 공부 좀 해봤는데 그때 더글라스 맥아더 미 육군 태평양 방면 육군 총사령부 미국 원수 더글라스 맥아더 이런 명의로 9월 9일 날 1호 포고문이 나왔잖아요. 네네. 영어 원문에도 보면 The Occupying Forces 점령군이라는 제3조에 점령군에 대한 모든 반항 행위 또는 공공 안녕을 교란한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 더글라스 맥아더가 이런 포고문을 발표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해방 공간이니까 1948년 우리 정부 수립 이승만 정부 수립 이전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 얘기는 군정이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네. 자, 국민의힘 주자들 특히 윤석열 전 총장까지 이제 공세에 나섰더라고요. 이재명 지사의 점령군 발언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공세를 했습니다. 우선 강복 회장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란 황당무계한 망언을 집권 세력의 차기 유력 후보인 이재명 지사도 이어받았다. 이렇게 이제 비판의 포문을 열었는데 국정을 장악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다음 정권까지 노리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 거냐라고 이제 비판을 강조했고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해방군 얘기는 하진 않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강복 회장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다는 것이 더 충격이다라면서 사실상 강복 회장 김원웅부터 시작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까지 공세를 했습니다. 네. 김정수 청취자가 유튜브로 미국은 승전국으로서 38선 이남을 점령군으로 통치한 것이 맞습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고 이 역사적인 진실이니까요. 네. 이낙연 민주당 후보도 이 발언을 문제 삼았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 것이다. 학술적으로는 그 당시에 미군의 포고문 영문 내용을 보더라도 더글라스 맥아더 명의로 The Occupied Force, 그러니까 이제 점령군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파장도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낙연 지금 후보로서는 사실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공략할 필요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것이 이제 다른 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파장을 줄 수 있다. 이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초롱이님께서 배 소장님 이발했나 봐요. 멋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정말 잔디가 좀 짧아졌네요. 그러니까 제가 잔디 정리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예. 사실 상당히 낙담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낙담해요. 제가 한약 하나 드릴게요. 힘내시고 날개 하나네요. 예. 자, 이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들 반응도 지금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한겨레는 이 점령군 논란을 색깔론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면 머리 기사부터 이 악재 겹친 윤석열 색깔론 불 붙였다 뭐 이런 제목을 달았고 또 사설에서도 그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이 색깔론 공세는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주장은 뭐 논리의 비약일 뿐 아니라 이 집권 세력 전체에 딱지를 붙이려는 저열한 의도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이 메가더 사령부가 포고문에서 스스로 점령군으로 규정한 데다 또 역사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반면에 중앙일보는 이 메가더 포고문에 점령군이라는 표현이 있는 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목적은 조선의 해방과 독립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또 조선일보는 그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그 미군은 점령군, 이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표현한 이 과거 운동권 세력의 주장을 답습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뭐 통진당식 역사 왜곡이다. 이 1980년대 운동권 사관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팩트를 팩트대로만 처리하면 되는데 예. 자꾸 이 확대 해석하고 그러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자, 점령군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 지금 민주당에서 예비 경선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네. 보니까 토요일 날 그 TV 토론에 있었고 어제는 국민 면접도 있었고 네. 보니까 내부에서 반 이재명 연대가 시작된 것 같은 모양새고 그리고 전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이 오늘 오전에 이제 단일화를 했더라고요. 네, 반 이재명 전선까지는 모르겠는데 1위로 달리고 있는 후보를 뭐 공격하는 것은 토론회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잘 대응하는지를 또 지지층들은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요.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 오늘 오전에 이제 단일화됐다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건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판세 등을 감안해서 협의 단일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의 여러 방법 중에는 협의해서 후보 간에 단일화하는 방법,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법 또는 다른 기준을 통해서 이제 단일화하는 방식인데 협의 단일화로 정세균 전 총리의 손이 들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정권 재창출에 서로 연대하고 힘쓰겠다. 앞으로 또 이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협력하고 잘해 나가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정작 이제 8명으로 후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9명에서 이제 9명의 후보 중에서 6명에 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었던 이광재 후보, 이광재 의원이 왜 단일화를 했는지는 여전히 궁금해요. 네. 한번 물어보시죠. 아니 굉장히 마음에 충격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어보기에는. 그래요? 네. 전화번호를 모르시는구나 이광재 의원. 아니 뭐 114에 걸어보면 알 수는 있을 텐데 포함될 가능성, 컷오프 통과 가능성도 있었는데 왜 단일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자, 나중에 뭐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예비 경선 컷오프가 이번 주 일요일 날 하는 거죠? 11일 날? 11일 결정이 돼요. 네, 11일 일요일 날. 네. 네. 그러니까 현재 이제 8명이니까 네. 6명만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2명이 더 탈락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9월 최종 때까지 6명이 쭉 간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간에 보면 오늘 아침에 김어준 뉴스공장에 우상호 의원, 민주당 네. 우상호 의원 나와가지고 앞으로 합종 연행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정상 기자, 네. 이낙연 후보까지 단일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이낙연 후보하고 정세균 후보가 이 경선 연기 논란에서 공동 전선을 펼치기도 했고 또 이 단일화한 이광재 의원과 함께 또 정책 연대를 선언하기도 했는데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며칠 전에 둘이서 만나기도 했었어요. 네네. 뭐 하지만 이 두 사람 모두 이 단일화 자체에는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뭐 정책 연대를 할 때도 이 정세균 전 총리는 뭐 단일화 포석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낙연 전 대표도 뭐 이게 꼭 반 이재명 연대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합쳐도 이렇게 이재명 지사를 좀 넘기는 좀 어려운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후의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단일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아닌데 이제 9월 초에 본 경선에서 이제 최종 후보가 뽑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8월 중순쯤 정도 되면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1위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2, 3위는 더 이상 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 사이에 두 사람이 단일화되는 것이 호남 지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재명 지사와도 더 겨뤄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8월 중순쯤 가면은 단일화를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지금 TV 토론을 토요일 날 제가 쭉 끝까지 지켜봤었거든요. 네. 거기서 눈에 띄는 분이 이제 추미애 후보였는데 보니까 이낙연 그다음에 이재명 두 후보한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1등이 되든 간에 진 분은 상대의 선거관리대책위원장, 대선 선대위원장이 돼 주실 거죠?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두 분이 다 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추미애 후보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이거 힘을 합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뉘앙스도 좀 나오고 있던데요. 네,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우상우 의원이 한 얘기인데요. 이 우상우 의원은 이 대선 후보 경선 결선 때 그 1위 후보가 이 나머지 뭐 2, 3, 4, 5, 6위 후보가 연합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위험하다. 뭐 이런 말을 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추미애 후보가 유일하게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두 분 사이에 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좀 재미있게 들여다볼 요소가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 이 곳곳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이재명 지사를 도우고 있다. 일종의 도우미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경선 일정 그대로 가자. 추미애 전 장관. 두 번째 전국민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 추미애 전 장관. 그다음에 이 토요일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거친 공격을 받았던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기본소득 생각해볼 만한 네.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거들었던 것이 또 추미애 전 장관이기 때문에 힘을 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곳곳에서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네. 언뜻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후원회장을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맡았다면서요? 네, 이게 아주 지금 아마 결정된 것이 몇 시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노무현 친노 지지층들을 끌어들이기 전략 포석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강금실 전 장관의 경우에는 여성이죠. 또 이상기후 대응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한 단체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주도하면서 이 관련 담당자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에 맡겼어요. 네. 그래서 여성 기후 환경 노무현 지지층 끌어들이기 전략으로 지금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후원회장으로 맡겨졌습니다. 예. 청취자 비유님께서 홍자는 언제 나오나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두 분 홍자 씨라고 알아요? 미스트롯이죠. 그렇죠. 네네. 예전 저 성관 씨 1등할 때 미스트롯 미했었죠. 이따가 3시 3부에 초대석 코너에 나옵니다. 노래가 참 좋아요. 좋죠. 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두 번째 뉴스 어떤 뉴스 보여줄 겁니까? 국민 면접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어제 국민 면접이 있었는데 네. 시작부터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이 선정되는데 큰 논란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렇게 논란이 있었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 면접단은 비장의 카드거든요. 이번 예비 경선에 있어서 그렇다면 좀 더 정리돼서 이 컨벤션 효과를 강화하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원래 김경률 회계사 조국 흑수로 유명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국민 면접관으로 선정이 됐다가 탈락이 되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후보들이 여러 명이 이제 반대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김소연 뉴스레터 스타트업 뉴스레터죠. 뉴닉의 김소연 대표도 그만두게 됐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될 수 있는 사람으로 유인태 전 의원이 전 국회 또 사무총장이 임명이 됐는데 또 상당히 또 유인태 전 의원도 이제 부담이 됐는지 그만뒀어요. 그래서 김혜영 전 최고위원 전 의원입니다.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이제 쓴소리를 많이 하는 분이잖아요. 네네, 이분이 이제 선정이 됐고 또 한 사람은
정수경 국제법률경영대학원 교수 그리고 시사인이라고 하는 매거진을 잘 아시죠? 이 우리 잘 알고 있는 주진우 기자도 바로 시사인 출신인데 여기에 천관율 기자가 선임이 됐습니다. 근데 특히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김혜영 전 의원이거든요. 쓴소리 미스터 쓴소리로 유명한데 어제 있었던 국민 면접에서 이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특히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 홍자 씨 나온다고 얘기 드렸더니 유튜브 동접자가 700명을 팍 넘었는데 배 소장께서 또 진지한 얘기하니까 좀 빠지고 있습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가벼워지겠습니다. 자, 그래도 어제 그 청주에서 열리지 않았어요, 정상 기자? 국민 면접이 민감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이 면접위원인 김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그 이낙연 후보에게 이 조국 장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찬성 반대 중 어떤 의견을 냈냐 이렇게 물었고, 이에 이낙연 후보는 뭐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계셨고 대통령께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는 뭐 형수 욕설 논란 그리고 여배우 스캔들 같은 사생활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에 이재명 후보는 여배우 얘기는 얼마나 더 증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형수 욕설 문제는 여러 사정이 있긴 하지만 그 본인의 인격의 부족이 분명히 있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세균 후보에게는 이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로서 그 인사 논란 때 제 역할을 했느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왔고 정세균 후보는 최선을 다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국민 면접이라든가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민주당의 그 대선 경선 기획단들의 어떤 기획 시리즈 아니겠습니까? 네. 수요일 날은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쓴소리를 처음부터 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끌어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추미애 후보하고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어제 보니까 뭐 설전도 좀 벌어지고 그랬더라고요. 네, 이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이 면접관 논란에 대해서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안중근 의사를 일본 형사에게 검증하라 했다. 좀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 면접을 받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다라면서 이러한 태도는 나만이 선이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이라는 이 후보자의 평소 생각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후보는 이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소속만 민주당, 무늬만 민주당이 아니라 이 정체성, 역사성에 있어서도 민주당이어야 된다는 의미다라고 반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뭐 주말에 이런 점령군 얘기라든가 그 민주당의 TV 토론 국민 면접도 있어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자. 야당 쪽 얘기도 해보자고요. 배 소장, 네. 윤석열 전 총장하고 국민의힘의 권영세 의원이 이제 만났어요. 입당 때문에 만났죠. 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입당 관련해서 이제 기자의 질문을 받을 때 최근 들어 이제 하는 이야기가 권영세 의원이 대외협력위원장이다. 그래서 입당이 필요한 외부 인사들에 대한 접촉은 권영세 의원이 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운데 이제 만났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났는데.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서울법대 윤석열 전 총장의 선배거든요. 네. 그래서 선배가 이제 후배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빨리 좀 입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8월 초 정도에는 입당이 될 걸로 보면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윤석열 전 총장이 기존의 기조를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직 날짜를 결정하기는 힘들지만 필요하다면 국민의당에 입당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국민의힘에 입당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언제 입당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 점이 좀 아쉽지 않습니까? 8월 말이면 8월 말이든가 9월 초면 9월 초든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소위 버스론 버스 출발할 시간을 8월 말로 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늦어도 이제 9월 초인데 8월 초에는 입당을 해야 되는데 아니 9월 초 늦어도 8월 초가 아니고 그렇죠. 근데 더 자꾸 늦어지게 되면 이것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장 지지하는 인물이 현재로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대해서 시기라도 정확히 좀 얘기를 했으면 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는 점이고 정상 기자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장모 관련 논란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 장모 최모 씨가 법정 구속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 뭐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 장모 최모 씨가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에 있던 시절에 홀로 입건조차 안 되고 이 동업자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봐주기 수사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 토요일에도 기자들하고 만나서 입장을 밝혔는데
주변 일에 사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 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계속 이 부분은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청취자 머니볼님이 유튜브로 배 소장님 몇 월 입당을 예상합니까? 청취자가 질문을 줬어요. 오. 저는 빨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위기죠. 윤 전 총장에게는 의욕, 위협. 그러니까 몇 월 입당을 예상합니까가 질문이에요. 저는 오히려 7월에도 입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 동접자가 710명을 돌파했습니다. 오. 제가 해석하기로는 아무래도 배종찬 소장의 머리가 짧아질수록 네. 동접자하고 반비례한다. 짧아질수록 동접자는 올라간다. 동접자 10,000명 넘어가면 삭발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하셔야지 10,000명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요. 예. 저기 710분이죠. 다 허리케인 쇼미더 퀴즈 뉴스 팬이 아니고 홍자 팬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네요. 아이고.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